바다 위에서 뜨고 내리는 미국의 핵 폭격기 P-6M 시마스터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소련의 중심부를 핵으로 타격하기 위해 몰래 물에서 뜨고 내리는 핵 폭격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같은 편이던 미국과 소련은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총성 없는 전쟁, 냉전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냉전은 과거의 많은 전쟁처럼 폭탄을 터뜨리고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 긴장감이 넘쳐흐르던 시대였습니다. 2차 대전이라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을 끝낸 뒤 미국과 소련은 수만 대의 전차와 항공기들을 정리해야 했고 엄청나게 빠져나가던 방위 비용을 낮춰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각 군에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각자 자신이 더 중요한 존재임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찬밥 신세가 되어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항공 전력은 미 육군에 소속된 단체였는데 미 공군이 새롭게 창설되면서 예산이 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배정된 예산이 얼마 없는 육군을 제외하고 미 공군과 해군의 눈치 싸움으로 바뀌게 되었죠. 둘 중 가치가 더 높은 군을 정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위협이었던 소련에게 핵폭탄을 더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군이 유리했습니다. 당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폭격기였습니다. 미 공군이 본토부터 소련까지 날아가 폭격을 하든지 미 해군이 항공모함을 끌고 가 소련 앞바다에서 폭격기를 띄우는 방법이 있었죠.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한 번에 소련까지 가서 핵을 떨어뜨릴 수준의 폭격기를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군이 공군보다 더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었고 해군과 공군의 정치 싸움에서 해군이 승기를 가져가는 듯 했죠. 해군에게 큰 지원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자마자 미 국방부는 폭격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초대형 항공모함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해군에게 막대한 예산을 주게 됩니다. 승기를 거머쥔 해군은 탄탄대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항공모함을 계기로 미국의 항공모함은 슈퍼캐리어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슈퍼캐리어는 초대형 항공모함으로 보통 만재 배수량이 7에서 8만 톤이 넘어가는 항공모함을 뜻합니다. 기존의 초대형 항공모함인 미드웨이급 항공모함이 무려 6만 5천 톤의 배수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건조를 계획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함은 무려 8만 4천 톤에 달하는 만재 배수량을 보유했죠. 이렇게 큰 항공모함이라면 대형 핵폭격기도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해군은 이런 초대형 항공모함을 5척이나 건조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받게 됩니다. 돈을 전부 해군에게 빼앗겨버린 공군은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초장거리 폭격기를 개발해내서 미 공군이 해군보다 핵무기 운용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죠. 자칫하다 항공기란 항공기는 모조리 해군의 항공모함에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B-50이라는 초장거리 폭격기를 개발하면서 중간에 공중급유만 잘 이루어지면 지구 한 바퀴도 충분히 돌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즉 공군도 소련에게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결국 미국 의회는 미 해군에게 지급된 돈이 너무 낭비라고 느끼게 됩니다. 폭격기 몇 대와 공중급유기를 만드는 것이 초대형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죠. 그렇게 해군에게서 돈을 회수해 공군에게 투자합니다. 이것은 해군에게 날벼락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해군의 창창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앞으로 공군 뒤처리나 담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죠. 그렇게 해군은 항공모함 없이 소련에게 핵을 투하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전략 자산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해군에서 튀어나왔지만 그중 해군을 가장 매료시킨 아이디어는 수상 폭격기입니다. 바다 위에서 뜨고 내릴 수만 있다면 지구 어디든지 폭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해군의 주장이었죠. 해군은 이 기체를 설계하면서 과거 일본이 만들었던 혼종 무기인 I-400 잠수항공모함을 떠올렸는데요. I-400은 잠수함인데 내부에 항공기를 싣고 다니면서 적 앞바다에서 몰래 물 밖으로 나와 항공기를 이용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 방식을 사용해 대형 잠수함에 폭격기를 싣고 다니다가 소련 앞바다에서 몰래 폭격기를 꺼내놓고 물 위에서 폭격기를 띄워 폭격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죠. 미 해군은 생각이 정리되자 1951년 4월 바로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미 해군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줄 업체로 두 곳이 참가했는데 컨베어와 글렌 L 마틴이었습니다. 여기서 글렌 L 마틴이 보여준 모델 275가 마음에 들어 최종 계약자로 선정하고 개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1955년 7월 14일 새로운 기체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으며 기체 제식 명칭으로는 P-6M이 붙었습니다. 이름으로는 시마스터를 붙였죠.
P6M 시마스터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이 40.94m에 중량은 44.2톤으로 매우 컸고 승무원은 4명이 탑승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100km에 항속거리는 3300km에 달했죠. 연료 탱크를 추가로 장착하면 최대 작전 반경을 무려 2700km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기본 무장으로는 후방 포탑에 20mm 기관포 2정이 있었고 최대 16톤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수상에 뜨고 내릴 수 있는 수상 항공기 형태였죠. P6M 시마스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착수인데요. 이착수란 물에서 뜨고 내린다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바다가 활주로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항공기는 활주로의 규격을 고려해 날개의 길이를 제한한다든지 이착륙의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바다는 활주로와 비교도 안 되게 넓기 때문에 비행기의 크기나 이착수 거리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태풍이 부는 거친 바다에서는 운용이 힘들겠지만 적당한 강풍에서는 무리 없이 운용이 가능하고 바다가 잔잔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위에서 뜨고 내리기 위해 굉장히 독특하게 설계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부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동체를 배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물에 쉽게 뜰 수 있게 만들었고 양쪽 날개 끝에도 공기 탱크를 장착해 비행기가 물에 떴을 때 좌우로 기울지 않도록 했습니다. 바닷물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항공모함의 함재기도 바닷물에 의해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매번 바닷물에 착수하는 시마스터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질을 전부 뜯어 고쳐야 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철이나 알루미늄 같이 바닷물에 취약한 금속이 아닌 무려 티타늄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엔진에 다량의 바닷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엔진을 기체 상부에 장착했죠. 이런 여러 특징 덕분에 물 위에서의 운용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와 가장 가까운 바다는 발트해로 무려 700km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에 반해 P6M 시마스터의 작전 반경은 무려 2700km에 달했기 때문에 소련 근처의 바다에서 모스크바까지 충분히 닿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대 무장인 16톤의 무장을 하고도 1000km가 넘는 목표까지 폭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소련 대부분의 주요 시설은 타격 범위 안에 들어오죠. 가장 중요한 시마스터의 무장을 알아보자면 바다 위에서 작전하는 특성상 보통 잠수함을 제거하는 기뢰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 외에 가장 핵심인 핵무장이 가능한데 마크 28 핵폭탄을 장착하고 임무에 들어갈 수 있죠. 마크 28은 최대 1.45메가톤에 달하는 위력을 내며 이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배에 달하는 위력인데요. 이 핵무기를 소련 곳곳에 투하할 수 있는 무서운 놈이죠. 폭격뿐만 아니라 정찰 임무도 수행 가능한데 항공 카메라를 장착하고 조명탄 27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조명탄을 이용해 적진을 환하게 밝혀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아군이 적을 공격하기 쉽도록 돕습니다. P6M 시마스터는 원래 전용 잠수함을 따로 제작해 은밀하게 소련의 앞바다로 가져간 뒤 물 위로 꺼내 핵 공격을 감행할 목적이었는데요. 이런 방식의 핵 공격은 SLBM이 등장하면서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SLBM은 몰래 잠수함이 근처 바다로 다가간 뒤 핵미사일을 적에게 투하하는 효율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미사일보다 요격당하기 쉽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하는 P6M 시마스터는 훨씬 단점이 많은 핵 공격 수단으로 여겨졌죠. 처음 시마스터를 개발하면서 기대에 부푼 미 해군은 첫 번째 기체인 P6M1을 개량해 P6M2라는 기체까지 개발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다른 핵투발 수단의 발달과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는 개발 자금에 그렇게 돈이 많은 미국도 포기하게 되었죠. 무려 개발비가 현재 가치로 10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으니 미국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총 12기만 생산하고 추가 생산이 중단되었죠. 이후 미 해군은 SLBM이나 대형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장거리 핵폭격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돌리게 되고 신박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시마스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담당한 글렌 마틴은 돈을 너무 많이 투자했기에 수상 함정의 개발을 계속 이어가보려 했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회사 자체가 휘청거리게 되었고 시마스터는 마틴이 만든 마지막 항공기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이 구상한 수상 핵폭격기 P6M 시마스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